탄핵을 해야만 된다고 몰아가는 거죠, 지금 여론이. 거꾸로 보도를 한 거예요. 거꾸로 보도를 한 거죠. 예. 제가 만약에 저 편집국장이었으면 저 혼낼 것 같은데요. 혼낼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사표를 받아야 될 이거 일입니다. 여론 조작하는 거죠. 그럼요. 이 탄핵 심판을 일종의 여론몰이로,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용되는 어떤 특정인들, 뭐 법조 관련자들도 있고, 뭐 율사 출신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땡겨가지고, 이게 마치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야 된다고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면에 쫙 나왔습니다. 네. 어느 언론에. 그런데 그분들이 도대체 그동안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뭐 유승민,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알잖아요. 네.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되던데, 네.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것만 인용을 한 거예요. 전 딱 일면을 보니까, 야, 뭐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가. 그러고 또 3면에다 또 이 사람 딱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진도 올리고, 만약에 그런 보도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편향성이 좀 없는 사람, 뭐 차라리 절보로 나로였으면 갔을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얘기를 해 줬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몰이로 가는 거는, 여론 몰이로 가는 거는 민주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넣으러 갔던 그런 언론들이 나섰고 그런 정치인들이 나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 편향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능하면 그 오늘 조중동 한겨레 경향 사설 제목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씩. 동아일보부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아까 드린 그 링크가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하고 이게 동아일보는 사설이거든요.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게 이제 권성동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 이야기이고, 동아일보 사설의 소위 말해서 핵심은 참 구차하고 가당차는 몽리다. 이렇게. 탄핵이 완성돼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예. 그럴 때는 국정 수행을 위해서 이제 추가로 임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어머니 살아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네. 탄핵이 진행 중인데, 그런데 장관들이 임명한다면 결국 사실상 그런 행위로 대통령을 일 못하게 하는, 사실상 대통령을 파면하는 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논리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네, 탄핵이 된 거하고 그것이 소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는 거하고 그걸 잘 판단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동아일보 사설에도 보면 헌법 제 111조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사설 아예 헌재 공보관 저분의 사진을 내 걸어놓고 저분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탄핵 재판 지연작전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만 보더라도 예. 이재명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판부 기피 신청.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예. 재판부 지연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연작전으로 치면 이재명이 그 지연작전 대마왕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저렇게 쓰려고 그러면 같이 다 쓰든지. 여긴 이런 그렇죠. 지연, 저긴 저런 지연.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이 됐습니까? 근데 벌써 지연이라니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중앙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이러면서 민주당도 살짝 조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에 대해서도 살짝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6인 체제로 가면은 만약에 6인 체제에서 심리는 가능한데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각하됩니까?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애들 장난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탄핵이나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어떻게 보수적 가치를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제 대통령 아닙니까? 그것도 길지도 않고 5년인데 그동안에 업적 또 잘못한 거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임기를 진행 중에 그래서 막아서 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아주 폐해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이제 그 일면식 없는데 갑자기 장관을 불려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귀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갖고 있더라고요. 나라 혁신을 위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4대 구조개혁, 또 손톱 및 그 규제. 뭐예요? 예, 규제 빼기. 그다음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00가지. 정말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들은 뭐 싫어했지만은 공무원 연금 개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때 하면 전체 말하면 한 120, 30개의 개혁 과제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는데 역대 정부가 시도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했거든요. 이런 정부를 탄핵이라고 하는 이 엉터리 룰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 뭡니까? GDP로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6.25 전쟁 직후에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였거든요. 1년에 우리가 소득이 얼마인가 하면 제 기억에 67불. 67불. 8만 원 가지고 1년을 산 거예요. 이게 상상 요즘 같으면 하루 살기도 힘든 건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나라에서 35,000불 이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33,000불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35,000불 시대를 만들어 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걸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35,000불까지 갔던 것이 32,000불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우리 소득이 10%가 깎였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애쓰셔가지고 지난해는 33,000불까지는 왔죠. 근데 이게 한번 올라가다 꺾이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또 다시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경제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정부입니다. 거기서 해놨는데 이 친구들이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이렇게 하고 또 북한에 다 퍼주게 하면서 뭐 경제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요즘도 그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또 지금까지도 그런 정략적으로 저 친구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이 NLPDR, 그렇죠. NDR, 예. CDR, 예. 레볼루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는지 지금도 계속 대한민국의 해가 되는 반국가적 그런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뭐 탄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평가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임기 다 마친 다음에 해야 된다. 임기 중에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예를 들어보세요. 왜 탄핵이라는 형식을 빌 수밖에 없었나. 정상적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뭐 국회가 다 막아놓고 있고 예산도 막고 사람 임명하는 것도 이렇게 막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남아있는 돌파구가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서 국회의 가짜 의원들을 쫓아내고 정상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상구로 이제 이런 그 조치를 하셨는데 누가 이걸 만들었나?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나? 그걸 찾아내서 뭐 해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본질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오늘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제목도 한번 보시죠. 아주 선동지로 지금 이게 한겨레 사설인데요. 재판관 임명 불가, 궤변이다. 탄핵 심판까지 방해하는 국힘. 탄핵의 결과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그 임기를 못 마치게 된, 예. 그래서 못하게 된 그런 이후에는 국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장관급도 임명을 할 수 있겠죠. 대통령 그렇죠. 권한 대행이. 예. 그러나 그 이전에는 대통령이 멀쩡히 있는데 권한 대행이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을 묵살하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섞어가지고 궤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동하는 거죠. 저는 궤변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경향신문 한번 볼까요? 경향신문 저 사설 제목 보시면은 헌재 구인 완전체 막는 도로 침륜당. 민심 누가 구인 완전체를 누가 막았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막았죠. 이재명 자기들이 민주당. 해놓고서는 저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치 오늘 그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은
구인 완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아주 시급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동안 안 했느냐고. 왜 그동안 안 했냐 이거예요. 예. 왜 그동안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마비시켜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활동 못하게 만들고 방통위원 추천 안 해서 방통위가 완전히 마비되게 만들고 또 그 방통위가 마비가 되면은 방송사라든지 통신사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뭐 인허가 이런 게 미쳐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 마비 상태로 만드는 거죠. 거기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탄핵했죠. 탄핵에도 헌재가 있습니다. 예. 헌재도 재판관 3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그동안 마비 상태였어요.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서 6명으로도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건데 지금 당장 자기들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니까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물불 안 가리고 내로남불하는 저는 막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계속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정말 엄중해져 버렸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카이 데일리 보도가 있어요. 스카이 데일리의 보도를 보면 김두관 전 의원이 지난번 총선 때 경남 양산시 을 지역구에 출마를 했다가 김태호 의원하고 붙어서 떨어졌어요. 낙마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저 대법원 변론기일에 가서 지난 총선이 부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16%포인트 크게 앞섰는데 선거일에 2084표 차이로 근소하게 졌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좀 부정확했다. 그리고 미분류 투표지가 수개표 재분류 과정에서 왜곡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중앙선관위 선거당국이 해외에 수출한 전자개표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부정선거 사례가 난리가 나고 있다. 그래서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은 수개표를 하고 있고 타이완은 100% 수개표를 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두관 의원님께 예.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금 말한 그대로 하십시오. 예. 지금 말한 그대로 법제도 개선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외치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동안 계속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본인이 지니까 따져본 모양이죠. 따져보니까 뭐 좀 많이 이상했겠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으면 그것을 민주당 안에도 좀 전파를 하라.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영상 잠깐 보니까 아까 그 마지막 영상을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건 스카이 데일리. 스카이데일리에 보면 자 조금만 넘겨보시죠. 네. 밑부분으로 나눠보시죠. 위쪽에 그래서 내가 봤어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조금 좀 돌려보시죠. 앞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밑에 게 아니라 위에 쭉 라인 있지 않습니까? 아 위에 지금 가로로 지나가는 라인. 제목들이 쭉 나오는데 예. 거기에 내가 여기 있네요. 박필규의 민심 군심이네요. 예. 여기 보면 거기 한번 눌러 보실래요? 예. 박필규의 민심 군심. 예. 박필규. 그만 해도 되는데. 아까 나왔었는데. 여기 있네. 지금 박필규의 민심 군심. 아까 그걸 그대로 해도 돼요. 아까 다 나왔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 자꾸 찾는 사이에. 그래서 이 김두관 사실 김두관 전 의원이 사실 민주당에서 중진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하고. 예. 그 노무현 시절에 행안부 장관도 했잖아요. 행자부 장관. 큰 역할을 기대했던 그런데 이런 분이. 중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본인이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당해보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안 해야 될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 하태경 의원도 그럽디다. 네. 옛날에는 뭐 부정선거 없다고 막 그러더니 본인이 딱 다 나오나더니 아까 그걸 좀 그대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아까 이미 나갔었는데. 네. 거기 보시면은 요거네요. 네.
아니. 박필규의 민심군심. 박필규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나요? 예. 예. 여기 보면 박필규의 민심 군심해가지고 부정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해체 파괴하는 내란이다. 이렇게 썼네요. 내란이 뭐가 내란이냐? 부정선거를 파괴하는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썼네요.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제가 살짝 보니까 그런 지금 사실은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 체제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선거가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빨간 당원증 들고 100% 투표, 100% 찬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체제에서는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정적이죠. 투표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투표 선거 관리 업무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심이 생기면 아주 곤란한 거죠.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여론조사 한 바에 의하면 뭐 국민들의 40% 이상은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치열하게 선거로 싸웠던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여론이 그와 같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한다면 그러면 고칠 방법을 생각해야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을 끌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앞장서고 또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그 코너로 이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한 거, 한국갤럽 여론조사한 거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그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조선일보 보도가 제가 보니까 이 헤드라인 제목을 참 잘못 뽑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여론조사를 했으면 여론조사한 그 핵심 내용을 그 헤드라인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뽑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느냐. 저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위쪽에. 이거 좋습니다. 자, 요거 먼저 볼게요. 그러면 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를 물었어요. 물었는데 좀 올려보시죠. 네, 물어보시죠. 조금 올리세요. 아니 밑으로. 네, 여기 보면 자 전체 보수층 볼 것 없이 국민의힘 지지자의 68%는 이건 내란 아니다. 그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10%는 답변하기 좀 거북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왼쪽으로 갈 리는 없거든요. 약간 오른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의 한 70%는 이번 이거 내란 아니다. 그렇죠.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보수층도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렇죠. 자, 위에 한번 볼까요? 그 위에 거.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지지자의 66%입니다. 그럼 중간에 회색 지대인 8%까지 약간 이동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0% 정도는 탄핵에 반대하는 거죠. 여기에 보수층도 과반수가 그렇죠. 그 반대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제목은 이 기사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위쪽에 올려봐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중에 46%가 탄핵 찬성한다. 국힘 지지자는 27%가 찬성한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만 된다고 몰아가는 거죠. 지금 여론이. 거꾸로 보도를 한 거예요. 거꾸로 보도를 한 거죠. 거꾸로 보도한 거죠. 제가 만약에 저 편집국장이었으면 저 혼낼 것 같은데요. 혼낼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사표를 받아야 될 이거 일입니다. 여론 조작하는 거죠. 그럼요.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